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재롱입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이번에 드디어 한국에도 출시가 된 HG 애프터 콜로니의 건담 데스 사이즈. 기존에 이미 19년부터 샌드록, 그리고 20년에는 헤비암즈, 이번엔 데스 사이즈입니다. 내년은 셸롱이기를. 제발 셸롱 언제 나오나요? 5월 22일에 1,500엔으로 출시했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조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애들이랑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유할 것 같았지만 전혀 그러지 않네? 신규가 엄청 많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팔 정도만, 팔이랑 골반 정도만 공유를 하고 나머지는 다 신규. 다리는 완전 관절부터 싹 다 신규니까 이 부분도 참 좋았고요. 그것도 그렇고 새로운 뭔가 이제 어깨를 모으기 위해서 새로운 기믹을 탑재를 했다는 게 그 부분도 좋았고, 무릎 같은 경우도 가동 그렇고, 무장 같은 경우도 과거 제가 어릴 적에 이제 구판 만졌을 때는 이제 그래도 얇다 막 이런 생각했는데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았고요. 자, 그러면은 두말할 거 없이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HG 애프터 콜로니의 건담 데스 사이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상상기상으로 잘 나와서 조립하면서도 놀랐고, 지금 리뷰하면서 준비하면서도 좀 놀란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일단 이 TV 시리즈, 윙건담 TV 시리즈 프라모델들이 다 잘 나와서 그 부분은 참 마음에 드네요. 일단은 전체적인 프로포션과 함께 먼저 나왔던 다른 윙 HG 애프터 콜로니들 꺼내보도록 합시다. 자, 19년도에 나온 샌드로, 그리고 20년에 나온 헤비암즈, 그리고 21년엔 데스 사이즈, 그러면은 22년엔 드디어 셸롱인가요? 여기에 빼먹을 뻔했네요. 윙건담. 근데 윙건담은 이쯤 와서는 뭐랄까 이렇게 보니까 윙건담이 약간 오히려 리뉴얼이 한번 되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절도 일단 같이 쓰는 것도 없고, 그리고 프로포션도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고, 뭐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좀 리뉴얼이 됐으면 좋겠네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물론 뭐 윙건담은 이미 RG가 발매 예정에 있으니까 뭐 그 부분 때문에 HG는 없으려나?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마음에 들었던 게 약간 샤프함? 이전보다 이제 샤프함이 좀 더 강조된 느낌의 얼굴은 특히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스티커도 이제 눈이랑 센서 부분, 뒤통수에 하나, 그리고 앞부분에 하나, 눈 하나, 그리고 이 고관 부분에 V 하나, 이걸로 스티커는 끝. 분할 좋습니다. 빠지지 않고 헤드발칸 부분이랑 이 목 주변에 이제 뭐 머신 캐논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조형도 깔끔하게 만들어 줬고요. 목 안쪽에 흰 색깔의 분할이라던가, 옆에서 봤을 때 이 데스 사이즈 특유의 그 혓바닥 있거든요. 그 느낌도 꽤나 잘 살려놓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몸통, 이 덕트의 노란색 분할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내부에다가 그냥 까맣게 먹선만 잘 넣어놔도 상당히 디테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조형면에서 뾰족한 느낌을 옆에서 봤을 때 잘 살려놔서 이 부분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백팩 상단에 보면은 하이퍼 제머가 탑재되어 있죠. 이 하이퍼 제머 같은 경우도 뭐 내부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도 좋았고, 백팩 보면은 요 대형 버니어의 뭐 사이즈라든가 이런 부분도 꽤나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색깔 같은 경우도 좀 걱정을 했는데 조립하고 나니까 굉장히 잘 어울려서 좋았네요.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점이라면 역시 어깨 같아요. 이 노란 색깔이랑 이 회색 부분의 분할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보고서. 와, 이렇게 잘 만들 수 있구나 같은 느낌도 들었고, HG인데도 이 정도로 신경을 써줄 수도 있구나 라는 느낌도 들었고, 이 덕분에 이 노란 색깔을 내부에 조립해서 관절도 만들고, 그래서 이 커버를 씌우는 방식이라 접합선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접합선이라면은 이 노란 색깔 파츠 끝부분 여기 정도 접합선이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파츠 분할되어 있으니까 와, 깔끔합니다. 그리고 팔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입체적으로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이 겉에서 봤을 때 역시나 접합선이 없고요. 약간 장갑을 더 씌우듯 파츠도 지금 3등분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아래쪽만 3등분. 상당히 이 부분도 신경을 써준 조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의 이 샌드록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팔 자체의 볼륨감이나 이게 다르다 보니까 형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유독 좀 신경을 써준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골반 부분은 이 빨간 색깔의 V자만 스티커고 나머지는 분할입니다. 옛날에는 옛날 구판 무등급 144분의 1은 요 스커트 부분도 완전 스티커로 붙였던 것 같은데 여기도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어서 보기 좋았고요. 특히나 이 내부도 디테일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요 조인트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볼트 같은 느낌을 주어서 약간 이제 나사구멍 같은 게 있죠. 요즘의 외장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조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매번 볼 때마다 참 괜찮다 느끼네요. 그리고 이제 뒤쪽 스커트는 심플하죠. 여기에 빔 사이즈를 수납하는 구멍이 있는 것 정도 말고는 사이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심플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 보면은 이전의 샌드록이나 헤비암즈와는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잘 보면은 뭐 하나 같은 거 없이 조형 디테일 다 다릅니다. 허벅지만 하더라도 헤비암즈는 각져 있었고 샌드록이랑 데스 사이즈는 같은 걸 쓰나? 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패널 라인부터 다르죠. 디테일도 달라졌고 그리고 다리 아래쪽으로도 완전 달라요. 무릎 파츠도 다릅니다. 관절 부분도 보면은 샌드록은 이런 동그란 부위가 없었는데 헤비암즈나 데스 사이즈는 똑같이 있지만 디테일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관절을 돌렸을 줄 알았는데 다리 관절을 돌려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면서도 뭔가 또 다른 재미? 또 다른 조립감을 선사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무릎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전체적인 조형도 좋았고 그리고 종아리도 설정대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무릎도 약간 뭐라 그럴까요? 장갑을 더 씌워 놓은 느낌? 그런 느낌 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발목 같은 경우도 이전에 샌드록 같은 경우는 너무 발을 덮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애초에 디자인 자체가 또 다르다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데스 사이즈의 또 가장 큰 또 핵심 디자인 중 하나가 이 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약간 뾰족하고 뿔이 나 있는 것 같은 이 발 디자인. 요건 이제 헬 넘어가면 더 커지는데 요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여기도 파츠 분할 되게 잘 해놨거든요. 조립감 자체를 독특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파츠는 발등이랑 발바닥이랑 분할이 분명 되어 있지만 조립은 위아래로 수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끼워 올리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재밌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리 뒷모습도 확 다르긴 하네요. 다른 건담들이랑은 다르게 발목에 프레임이 훤히 드러나 있는 독특한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이것도 표현을 되게 잘 해놨어요. 헤비암즈랑도 또 다른 느낌. 좋네요. 자, 다음은 가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동 부분에서 여러모로 많이 놀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목 부분 돌아가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 약간 이제 머신 캐논을 약간 목을 두르고 있는 느낌이라 그런가 돌릴 때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뭔가 약간 걸리는 느낌도 살짝 있어요. 고개를 들거나 숙이는 데는 약간의 제약이 있는 듯 하지만 또 카리스마가 없진 않고 그리고 어깨 부분이 단순히 이렇게 어깨 폴리캡이 빠진다 이게 아니라 폴리캡 자체가 평소엔 이렇게 몸 안에 딱 맞게 들어가 있다가 이게 팔을 뺄 때는 폴리캡이 바깥으로 슬라이드합니다. 그래서 어깨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보다 훨씬 앞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좋네요. 뽑혀 나오는 수준 자체가 이전에 다른 애들보다도 더 훨씬 많이 뽑혀 나오기 때문에 빔 사이즈를 쥐는 게 편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팔을 바깥으로 뻗으면 바깥쪽 스러스터에 걸리면서 뭔가 많이 안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스러스터를 안으로 집어넣는 걸로 해서 팔을 크게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부분, 이 부분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팔꿈치는 이전에 샌드록이랑 헤비암즈랑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중 관절로 완벽하게 접히는 그런 거 볼 수 있고요. 손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 공간이 많아서 움직이는데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 기존의 다른 애들보다도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허리 같은 경우는 옆으로 돌리는데 걸리는 게 없습니다. 하나 걸리는 거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복부 쪽 따로 움직여 줄 수 있고 가슴 가동 따로 있고 그리고 골반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기믹도 여전합니다. 샌드록 때부터 쭉 있었던 거죠. 뒤쪽
스커트 쪽이 연동해서 쭉 앞으로 숙여지는 이 기믹은 여전히 잘 쓰이는 것 같네요. 그리고 고관절은 이전부터 쭉 쓰이던 거다 보니까 이제 축이동 기믹까지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축이동 기믹에다가 그리고 뭐 다리 옆으로 들거나 축이동 기믹 이용하고 스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지기 때문에 다리 위로 들어 올리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편해지고요. 무엇보다 이 무릎이 진짜 좋았는데 일단은 이중관절 크게 굽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무릎 장갑이 이 아래쪽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무릎 장갑의 고정을 해제해주면은 이 무릎을 잡고 밑으로 내려주면은 와, 프레임이 슬라이드합니다. 오, 그대로 무릎 자체가 이제 볼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해서 움직일 때 보면은 평소에는 이제 형태에 중시를 해서 이제 무릎이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지만 요거 고정을 해제한 상태라면은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형태로 다리를 굽힐 수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진짜 좋았어요. 다만 이제 움직여 보면은 별도 관절이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중 관절로 움직이지만 들어 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그대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시 약간 별도 고정되어 있다는 느낌? 그래서 따로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게 좀 더 편해요. 발목은 앵클가드도 크게 움직이는 편이고 안쪽에 폴리캡도 좀 가동 범위가 좀 넓은 편이어서 접지력은 충분히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 프레임이 가동을 같이 하면서 아래쪽 볼관절 있고 해서 발바닥도 움직이면서 다리 크게 뒤로 뻗거나 안으로 굽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굽히는 것도 크게 굽혀지거나. 잘 보면 요즘엔 HG도 다 이렇게 발바닥 가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보다 포즈 잡거나 할 때 훨씬 이쁜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점이 백팩의 하이퍼 제머가 가동한다는 점. 요거는 의외의 가동 포인트더라고요. 자, 전체적인 구성은 딱 이렇게 무장이랑 여분의 손이 더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손은 샌드록대랑 똑같은 손들을 씁니다. 편손이랑 무장손이랑 그리고 꺾인 손목이 한 세트씩 들어가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이 버스터 쉴드, 데스 사이즈의 몇 안 되는 원거리 무장 중 하나죠. 버스터 쉴드. 내부에도 약간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던가 뭐 겉부분에 파츠 분할이 완벽하다던가 이런 부분은 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잘 보면 뒤쪽에 이 특유의 스러스터 디테일까지도 다 넣어 놨고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점이 역시 이 전개겠네요. 한쪽만 열어도 같이 열릴 수 있도록 안쪽에 연동 기믹을 탑재를 해놨습니다. 단순한 기믹이에요. 안쪽에다가 그냥 기어를, 톱니를 넣어서 한쪽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가게 그냥 되어 있는 정도인데 예전부터 이거는 이 데스 사이즈 TV판 프라의 근본 중 하나입니다. 이 기믹 자체가. 90년도에 나왔던 구판 때부터 썼던 기믹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이 빔 파츠를 끼워서 짜잔 이렇게 회전하면서 발사하는, 날아가는 그런 버스터 쉴드입니다. 빔 파츠 자체는 뭔가 샤프한 맛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딘가 모르게 좀 뭉툭하다는 느낌 들긴 하지만 사이즈는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네요. 팔에 끼울 때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왼팔에다 장착하면 되는데 오른팔도 하고 싶어 조인트가 없습니다. 이 외장 자체의 디테일이 달라요. 오른팔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 왼팔에만 딱 이렇게 조인트가 있어요. 근데 굳이 좌우 구분까지는 없거든요. 앞뒤가 다르게 생긴 건 아니어서 혹시나 두 개를 사신다면 양쪽 다 구멍을 막거나 양쪽 다 구멍을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무장인 빔 사이즈. 자, 이렇게 전개된 형태와 수납 형태 두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해서 보면은 대체 어떻게 짧아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짧아진 형태의 손잡이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께까지 얇아졌네 지금 보니까. 어허. 거기다가 본체 사이즈도 작아지게 되죠. 이게 굉장히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께도 얇아졌고 수납하게 되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작중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네요. 다른 건 모르겠고 수납 파츠에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바로 골다공증이라는 겁니다. 좀 심하더라고요. 아쉬워요 솔직히. 아무튼 수납은 이 허리에 있는 수납 조인트에다가 하면 되고요. 약간 타이트하니까 끼워 넣을 때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쉽다고 하는 이유가 이 뒤에서 보긴 괜찮은데요, 앞에서 보면 신경 쓰여요.
약간 팔과 골반 사이에서 계속 날 쳐다보는 것 같은 이 느낌, 묘하게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전개되어 있는 빔 사이즈에는 이 빔 파츠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끼워 넣으면 되고요. 이 사신이라는 이름답게 이 낫을 들고 있는, 대형 빔으로 된 낫을 들고 있는 그런 형태죠. 가동도 되기 때문에 설정대로 움직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이라면 이 친구 빔 파츠가 2개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사이즈가 다릅니다. 좀 큰 게 들어가 있고요, 살짝 작은 게 들어가 있어요. 뭐지 이 미묘한 사이즈는?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 데스 사이즈의 TV판 헬 TV판이 나온다면 그 친구는 이 빔 시저스, 빔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한 세트로 넣어준 게 아닌가, 그걸 의식한 게 아닌가. 그래서 빔 파츠 런너도 E2 런너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빔 파츠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 친구 런너를 자세히 보면은 이 외장에 흰색 런너랑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E1이에요. 근데 얘를 갖다 대보면은 어라? 분명 한 금형에서 뽑혀 나오는 걸 텐데 이쪽에 비어요. 한쪽에 빕니다. 여기에 이제 헬용 뭔가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뭐 헬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거기다가 잘 보면 이 E1 런너의 1, 2, 3, 4번 파츠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떼어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딱 여기만 보니까 이제 그냥 데스 사이즈에 쓰이는 흰색 부품이었다. 나머지는 다리 공유하는 부분이었다. 라는 건 데스 사이즈 헬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정크 같은 경우는 이미 샌드록 때부터 사용을 하던 이 무릎과 발목 파츠가 남게 됩니다. 이거는 한 세트밖에 들어있지도 않고 해서 아예 안 쓰는 파츠로 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장까지 한번 시켜봤는데 이 빔 사이즈의 빔 파츠가 상당히 비율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작은 거랑 비교를 하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죠, 그쵸? 옛날 구판이 한 이 정도 비율이었던 것 같은데 일부러 더 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들기보다는 어깨에 걸치는 그 특유의 포즈 있죠? 이런 식의 네, 이런 포즈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쪽이 좀 더 편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공간도 조금 덜 차지하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다음은 박스 아트를 조금 비슷하게 따라해봤습니다. 네, 근데 박스 아트는 이제 지상에서 하는 액션이긴 한데 베이스 위에 올려봤어요. 좀 더 다양하게 액션 취하고 싶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봤는데 잘 어울립니다. 애초에 뭐 데스 사이즈의 근본은 또 이건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잘 어울립니다. 네. 뭔가 안 하고 넘어온 것 같아서 무릎 꿇는 포즈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리가 일단 잘 올라가고 무릎 꺾는 기믹이 더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포즈도 자연스럽고 카리스마도 있는 모습이 잘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빔 사이즈 액션, 네, 이렇게 휘두르는 모습, 이런 포즈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특히나 이 낫이다 보니까 뭐 이런 휘두르는 액션도 좋지만 MG 박스 아트 구도도 되게 좋거든요. 헬 EW 박스 아트. MG의 EW 버전의 그냥 데스 사이즈나 헬 EW 같은 경우도 이런 느낌의 박스 아트잖아요.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해요. 박스 아트랑 이런 걸로 임팩트 주기에는 상당히 잘 어울리는 포즈죠. 오히려 구판의 박스 아트나 아니면 공식 사진은 딱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낫을 내리 깔고 딱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이것도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특유의 카리스마가 또 있거든요, 이것도.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포즈만한 게 뭔가 되게 심플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느낌은 이것도 참 좋지 않나 싶어요. 이만한 게 없지 않나.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데스 사이즈 조립도 재밌었고요. 특히나 움직여봤을 때 생각보다 이 조립이 간단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재밌는데, 이렇게 느낌을 받았던 그런 에이시즈입니다. 여러분들께도 강추드리면서 윙 시리즈 좋아한다면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밥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기존의 샌드록이랑 헤비함즈랑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 그런 품질로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깨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무장의 사이즈라든가 뭐 꺾인 손목이 들어가는 건 샌드록 때부터 들어갔지만 굉장히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여기저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점수는 외형은 10점이고요. 일단 색깔의 분할이라든가 프로포션, 특히나 프로포션 부분이 처음엔 살짝 걱정을 많이 했는데 특유의 샤프함이 잘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특히나 하체 같은 경우도 이 MG 같은 경우는 상체가 너무 작고, 그러니까 EWG만 비교하는 게 상체가 너무 작고 하체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밸런스가 절묘하게 잘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동 부분에서도 목 돌아가는 게 조금 불편하니까 좀 감점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10점 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동도 10점입니다. 특히나 무릎 같은 경우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 특유의 관절,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절을 추가해서 슬라이드 기믹을 넣어서 이 다리가 따로 빠지는 막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깨 같은 경우도 옆으로 펴는 게 힘드니까 사실 설정대로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안 그랬으면 안쪽에 스러스터 제거하고 그냥 팔 옆으로 뻗었으면 돼요. 근데 설정대로 안쪽에 스러스터까지 만들어주고 하느라고 이제 가동 기믹 더 추가해주고 저는 되게 만족했어요. 그리고 무장 부분에서 수납용 파츠 때문에 솔직히 감점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거 치고는 솔직히 수납하는 시간보다는 내가 꺼내놓을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딱히 감점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무장도 10점을 줄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버스터 쉴드가 가장 TV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잘 나왔고 색깔 분할도 좋았고 그리고 빔 사이즈 같은 경우도 일단 기다란 형태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준 것 같고 빔 파츠 같은 경우도 확실히 해를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상하게 이렇게 빔 파츠가 두 개가 같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 사이즈가 다른 게 이게 빔 시저스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믹 같은 경우도 샌드록이랑 헤비함즈 때보다 좋았습니다. 솔직히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10점입니다. 아무래도 샌드록 때도 이미 샌드록 때 그 허리 기믹 같은 거는 굉장히 고관절이랑 이런 건 좋았잖아요. 그래서 만족을 충분히 했는데 그때보다 이쪽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발전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성비 부분에서는 이게 한 1,800엔? 이랬으면은 아마 가성비를 감점을 했을 겁니다. 근데 1,500엔? 아니? 1,500엔 나쁘지 않은데? 괜찮네?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HG라고 하더라도 뭔가 조금 들어갔다 싶으면은 한 2,000엔 막 앞자리가 2를 찍으니까 가끔 보면 이 정도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그게 아니라 18,000원? 정가가 N가의 12배? 1,500엔이니까 이 정도면은 꽤나 싸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쌌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마 들어간 부품 신규 조형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그것까지 힘들었겠죠. 특히나 샌드록이랑 헤비함즈 때는 스티커를 여기저기 많이 썼지만 이쪽은 스티커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나 싶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데스 사이즈 어땠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뻔시!